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짝수의 차는 제 앞에 독서 이론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거를 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어 해서 한 건지. 원래 이래요? 이게 있어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이게? 응. 아, 그래요? 응. 원래 이전에는 계속해서 독서 이론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번 연도는 이렇게 가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9월 봐야 알겠죠? 근데 그냥 지는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독서 이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본문부터 한번 보시면 문제부터 확인합니다. 1번 뭐 묻고 있는 거? 네. 전개 방식. 오케이. 내용 전개 방식이죠. 적절치 않은 거니까 키워드 확인하셔서 틀린 거 하나 지워 가주시면 될 것 같고 2번은 내용 확인이죠. 근데 얘들아 지금 선택지 보시면 주어가 다 누구야? 사르트르지. 네. 그럼 결국은 사르트르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가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하시기. 그 다음 3번은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는 거. 그럼 보통은 기억과 니은의 특징, 공통점, 차이점 그거 위주로 확인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 4번, 5번은 둘 다 보기 적용 문제니까 제일 마지막에 푸시면 되죠. 6번부터 갑니다. 어휘니까 A, 음이 가장 가까운 거 몇 번? 3번. 기준을 넘어서다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본문 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처음 사르트르는 하고 시작할 건데 자 얘는 우선 존재 영역을 사물, 나, 타자로 나누어 제시할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나눌 거래요. 의식이 있는 게 인간이죠. 의식이 없는 게 사물이죠. 네.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인간을 어떻게 나눈다? 나와 타자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지옥이라 규정하면서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했대. 결국 이 둘의 관계는 한마디로 뭐예요? 애증이죠. 아니에요. 애증이죠 이거는. 자 그러면서 사르트르는 왜 지옥이라 표현한 타자를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존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로 얘기할 거고요. 다음 문단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사르트르는 존재의 영역을 즉자 존재, 그 다음 대자 존재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즉자 존재라는 건 뭐예요? 변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물이죠. 그럼 얘들아 이걸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 사물이 뭐가 되는 거? 그렇지. 직자 존재가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자 그래서 결국 의식이 없으니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긍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입니다. 반면 대자 존재는 고정될 수 없대요. 계속 변화하면 본질적으로 자유와 초월을 의미한대요. 근데 자유와 초월의 힘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 그럼 다시 연결합니다. 누가 대자 존재? 와 이렇게 점을 왜 이렇게 못 찍어? 얘네가 대자 존재. 그럼 얘네는 변화가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한 번 더 갈게요. 의식을 지닌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정될 수 없는 존재인 대자 존재로서 인간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죠. 계속해서 변하니까 하나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 스스로를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이 필요해요. 근데 이 초월을 통해서 결국은 뭘 경험할 수 있다? 자유. 그지? 초월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요거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는 요 존재를 얘들아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첫 번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연결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셨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가볼게요. 사르트르는
대자 존재인 인간을 다시 나와 타자로 나눌 겁니다. 이때 타자를 나를 바라보는 자로 정의해야 돼. 그럼 결국 지금부터는 나와 타자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르트르는 타자가 나와 짝을 이뤄 이 세계에 우연히 출현했다라고 볼 거래요. 사르트르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걸 우연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면 결국은 나를 바라보는 타자는 나를 어떻게 해버린대? 어떻게 해버린대? 객체화해버린대. 객체화해버리는 게 무슨 말인데요? 사람의 인식이나 세상을 재료부터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버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되게 다양한 면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 근데 너네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특정한 면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객체화, 객관화 해버릴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계속 보셨을 때, 그러니 인간은 나를 보정하려는 타자의 시선을 부정하기 위해서 둘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타자는 나를 객체화 시키려고 하고요. 그에 대해서 나는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는 갈등 관계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니 사르트르는 타자를 나의 지옥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 다음 갑시다. 근데 사르트르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타자를 거울 삼아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만 존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아 나는 좀 소심하구나, 아니면 좀 내향적이구나, 외향적이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간이 자신과는 다른 타자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자와 다름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간다. 그 상황에서 결국은 나의 자아상을 뭐하기도 한다? 바꾸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야. 타자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 타자죠. 그러니까 타자도 나를 뭐 할 거야? 부정할 거야. 그러니 이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 가보시면, 사르트르는 나와 타자가 갈등하지만 어떤 역할도 한다? 중재자의 역할도 한다라고 설명했대요. 타자는 나를 보면서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가 된다? 내 존재에 대한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련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파악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살피고 특성을 파악해간다. 나의 존재 이유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타자뿐이다. 따라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타자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는 이야기였네. 그러니 결국 그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거네. 여기까지였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설명으로 틀린 거 5번 발전되어 가는 과정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면 2번 한번 보실 건데 몇 번? 2번.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연결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틀린 거 지우고만 갑시다. 1번에 제시하지 않고가 틀렸죠? 사물을 무슨 존재로 제시했어? 오케이, 직자 존재. 그 다음 3번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죠? 필수 불가결. 그 다음 4번에 억압이 아니었죠? 뭐였어? 초월을 경험하면 자유고. 그 다음 5번에 회피가 아니고 관계를 맺어야 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다음 3번 갑니다. 기억이 즉자고요. 니은이 대자입니다. 적절치 않은 거. 5번 어디가 틀렸어? 기억과 니은이 바뀌어야 되죠. 기억은 즉자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니은 대자 존재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였고.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넘어오셔서 가보실 건데, 우선 보기에서 나오는 카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죠. 결국 타자가 어떤 존재? 오케이. 포인트 네 번째 줄이죠. 과의 협력, 공감이 가능한 존재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여기서 결국엔 누구랑 차이가 잡혀? 사르트르랑 차이가 잡히죠.
그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 결국은 우리의 선제성을 주장하며 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연대성을 가진다 라고 설명했대요. 자 그러면 몇 번이 가능? 4번이 가능. 얘도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네. 그 다음 5번 갈까요? 일단 뭐라고? 네. 네. 대답한 거 아니야? 그냥 네. 알았어요. 일단은 어디를 봐주셨어야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말해 작품은 작가의 물질화된 대자 존재다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라는 건 결국은 사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용대로만 가면 결국 뭘로 갈 수 있어? 즉자 존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 물질화된 그렇지 대자 존재로 봐야 된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게 다 3번으로 가주셔야 되는 거지. 자 1번에 작가는 독자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품의 독자의 주체성을 담으려 노력하겠다. 애초에 말이 안 되죠. 누가 볼지 모르는데 어떻게 독자의 주체성을 담아요? 작가의. 그 다음 2번에 즉자 존재 틀렸죠? 그 다음 4번에 부정하면 안 되죠? 5번에 마찬가지 직자 존재 틀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포인트 대자 존재로 해석할 거다라는 걸 잡아주셨으면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요. 얘기하죠? 이렇게 안 나와요. 이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수능 특강도 그렇고 완성도 그렇고 어쨌든 애들 연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워. 딱히 약간 의미가 없달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너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파이널은 좀 있잖아요. 뭐라고? 파이널은 좀 있잖아요. 파이널은 조금 그나마 근데 특강 완성이 조금 유독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서 너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함이죠. 나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두 번째 질문 가주실 건데 자 마찬가지 우선은 문제부터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거 통합 질문이죠. 네. 자 그래서 끊어가 볼 건데요. 7번 가 가지고 확인 가능하니? 네. 모두잖아요. 또는 가나 나눠서 제시되어 있으니까 가만 가지고 우선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 8번도 1번, 2번 우선적으로 확인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9번은 가를 바탕으로니까 얘 가 가지고 푸는 문제죠. 그리고 나면 10번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인데 기억 어디 있어요? 나에 있어요. 그럼 얘는 나 가지고 풀 거고요. 11번 자유시장주의자나 케인스 마찬가지 나에 있죠. 그럼 얘도 나 가지고 푸는 문제. 그 다음 12번 어휘니까 그럼 얘부터 갑시다. 몇 번? 4번. 4번이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피하거나 쫓기어 달아남 이 뭐의 뜻이야? 회피. 아니 달아남. 보통은 그 한 글자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 알죠? 지금 아니야. 도주요. 도핑할게요. 아니, 도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근데 약간 도피는 좀 숨는 그 의미가 더 강하죠. 뭐 도산 야광도주 이런 거 아니 망하는 거야. 파산. 아니에요? 그 뜻이고요. 그 다른 반에 누군가가 이번에 창출 이 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이해돼요? 창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가보실 건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실험이라는 건 그 이전에도 좀 여러 번 나왔던 내용들이죠. 아닙니까? 처음 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험의 종류는 사실 이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한 2-3번 정도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센스가 나가지고. 그래요? 왜요? 잊었거든요? 기출만 봤어요? 네. 잘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실 건데요. 우리 실험의 개념을 모르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실업이다 하고 개념 정리하는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결국은 포인트는 실업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업의 종류를 한번 잡아보실 건데 첫 번째 무슨 실업? 계절 실업.
뭡니까?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크리스마스 전에는 백화점 쇼핑몰에서 판매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 다음 날씨 때문에 겨울철에는 건설 경기가 둔화되죠. 동일한 이유로 관광객은 여름에 증가하고요. 관광객과 관련된 직장의 수도 여름에 증가합니다. 이처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실업이 계절적 실업. 따라서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실업률 통계는 이런 계절적 실업을 제외한 평균값이네. 그 말이 결국 계절적 요인인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고 순수한 경기적 요인만으로 작성된 실업률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얘들아 거꾸로 가보세요. 이 계절적 실업이라는 건 경기적 요인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죠. 얘는 비경기적 요인으로 나오게 되는 실업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가 어떤 실업? 마찰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결국은 어떤 과정에서 생기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치, 이직이지. 얘는 이직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직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실업으로 분류?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얘는 비경기예요. 얘가 왜 비경기예요? 경기예요. 지금 얘가 비경기니까 얘를 제외하고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얘를 비경기로 볼 건덕지는 없죠? 그 다음 이 경기라는 게 결국 연결이 되는 게 얘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보시면 지금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근데 이 마찰적 실업이 주는 고통은 어떻다? 단기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한편 6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가 지속되는 장기 실직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떤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다. 그럼 연결해 보시면 이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 6개월 이상. 그럼 여기서 얘기한 단기라는 건 다시 얼마? 6개월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구조적 실업이라는 건 직업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노동자가 공급하는 기술 수준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 간의 불합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교육시켜주면 돼요. 그러니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 다음 갑니다. 마지막 어떤 실업? 수면적 실업. 얘는 말 그대로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경기의 하강과 상승에 따른 실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은 하강에 따른 실업. 결국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물가 하락으로 기업이 생산량을 줄입니다.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 줄어들죠.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수면적 실업은 다시 침체를 벗어나기만 하면 뭐가 가능하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타나게 됐다까지였어요. 가에서는 결국은 이 종류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만 봐주셨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볼까요? 7번에. 자, 1번에 가에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설명했나요? 아니요. 그럼 1번 난리네요. 됐나요? 그 다음 2번에 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설명했나요? 아니요. 날라가네요. 그 다음 3번에 균형점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주장? 없었죠? 그 다음 4번에 여러 요인과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들? 좀 애매했어요. 왜 애매했어요? 교육 위험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회적 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실 제시됐다라고 보긴 어렵죠. 각각 제시가 애초에 안 되니까. 그럼 다 날라갔네요. 다 5번이요. 이렇게 걸려주면 너무 고맙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면 8번, 1번, 2번 확인하실 거예요. 1번부터. 계절에 영향을 받는 실업 무슨 실업? 계절적 실업. 구조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실업? 구조적 실업. 네,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이 생산량을 줄이는
줄입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 아니요, 감소. 답 2번이네요. 그리고 나면 9번 가보실 건데 지금 나와 있는 사례랑 결국은 어떤 실험인지 종류 연결해 주시면 되죠. 기억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새로운 영상 저장 방식 기술의 등장이네요. 그럼 얘는 무슨 실험? 무슨 실험? 구조적 실험. 그 다음 니은은요? 다른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디귿은요? 연말 행사. 계절적 실험.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선택지 봅니다. 1번에 경기적 요인만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는 실험. 이게 누군데요? 조정하기 위해서 결국 제거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계절적 실험이었잖아. 그러면 1번 기억과 달리 니은 둘 다 아니죠? 그 다음 2번에 요구 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게 무슨 실험이었어? 구조죠. 그러면 니은과 달리 기억은 가능하죠? 답 2번이요. 그 다음 3번에 경기 순환에 따른 실험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 다음 4번에 6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실직이 발생하는 건 누구? 오케이. 그럼 니은이죠? 틀렸고요. 그 다음 5번에 재교육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건 구조였죠? 그럼 니은과 디귿 둘 다 아니네요. 이렇게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로 넘어갑니다. 자, 나 보시면 경제학에서는 GDP 장기간 하락하고 실업이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이 불황, 그게 더욱 장기화, 심각화되면 공황이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할 거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경기 불황이랑 공황이라는 건 상품이 많은 게 문제래. 그 말은 많이 찍어낸 게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문제인 원인을 하나 설명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소비가 감소에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거예요? 경제학자 하이에크, 슈페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이에크 얘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봅니다. 자, 하이에크 얘기 한번 보시면 신용이 발달한 경제에서는 호황과 불황이 잇따라 일어나는 경기 변동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라고 설명했대요. 그러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발생한다. 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그가 주목하는 대공황의 근본 원인은 뭐 때문이다? 바로 투자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대요. 신용과 투자 그리고 이윤이 서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번갈아 발생하기 마련이며 호황은 불황의 씨앗입니다. 불황은 호황의 씨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호황이에요. 그럼 뭐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 불황이면 호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이에크는 대출금리가 가계 저축과 기업의 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수준의 이자율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봤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즉 적정한 이자율보다 금리가 낮으면 신용과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가계는 저축을 줄이게 된다. 우리 경제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관계, 과정 나오면 잡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볼게요. 우선은 적정한 이자율보다 금리가 낮다라는 것. 한 말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금리가 낮다죠? 앞에 나온 이자율이나 금리나 같은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가 늘어요? 투자는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낮은 상황이야. 그럼 돈을 끌어서 투자를 해야지. 됩니까? 그러니 뭐는 줄어요? 저축은 줄어요. 그러니까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미래 소비가 줄어듭니다. 미래 산출과 수요의 불일치가 일어나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 과잉 투자는 다시 뭘 초래한대? 설비? 과잉. 마찬가지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져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썼으니까요. 됩니까? 설비 과잉이잖아. 설비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수익률 낮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상황? 돈을 다시 걷어가니까 금리가 높아져요. 그러니 연결해 주시면 불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결국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불황이 찾아옵니다. 근데 불황이면 뭐가 올 수 있어? 호황이 올 수 있어. 그래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과잉 설비가 정리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호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했대요. 그 다음 갑니다. 슈페터. 슈페터 딱 한마디 했어. 뭐래? 공황이 나쁜 게 아니다. 하이에크가 얘기한 것처럼 뭐 하면 된다. 개입하지 말고 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알았어. 그치, 공황이면 다시 뭐가 올 거니까 호황이 올 거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에크와 슈페터 공황 해결을 위해 개입해서 조정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자율적 조정으로 맡겨야 된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 묶어주시면 시장에 자율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자, 근데 다음 문단에 이처럼 인위적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시장주의자. 그럼 이 입장이 다시 자유시장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게 누구? 케이스. 그럼 얘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니?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경제에는 장기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개입 없이 도와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대.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 뭐다? 위에서는 과잉 투자나 설비 과잉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얘가 생각하는 문제는 수요의 부족이에요. 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수요 부족이라는 건 결국은 뭐가 줄어드는 거? 얘들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거기다가 돈을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투자가 줄죠.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럼 부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 심화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다시 사람들한테 일을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데 물건을 찍어낼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 줄겠죠. 그거는 사람들의 소득이 준다는 뜻이죠. 될까요? 자, 그러니 당연히 경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불황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는 다시 소비재 부문에 대한 수요 축소로 연결됩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 소비가 감소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하지 않아요. 돈을 쥐고 있을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유동성 선호가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럼 이 유동성 선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됐나요? 그러면 연결해볼까요? 10번. 기억에 대해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거. 4번. 4번이요. 가계 저축 감소가 공급 수요 불일치를 가져옵니다.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제이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얘기했지. 얘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죠? 네.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 11번 가볼까요? 우선은 보기 상황부터 확인합시다. A국은 어떤 상황? 집치. 경기 침체. 그래서 정부가 개인 소득세를 감면시켰죠. 그럼 개입했어요. 그리고 나면 결국 원인을 뭘로 봤어? 생산 능력 과잉으로 봤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B국은 마찬가지 침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감세 정책을 펼쳤어요. 자,
자, 근데 A국과 달리 적정한 이자율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까지요. 자, 그럼 봅니다. 1번에 A국의 생산 능력 과잉 상태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과잉 투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볼 거야.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적정 수준보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겠네. 가능합니까? 네, 얘기하면 그대로 연결이죠. 그 다음 2번 갑니다. A국 정부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쉼 패턴은 정부가 간섭해서 망쳤네. 가능하죠. 자유시장주의자니까. 그지? 그 다음 3번에 A국 정부 자문위원들 개인 소득세 감면으로 여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케인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야 라고 설명하겠네. 가능하죠. 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 다음 4번에 하이에크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정부가 간섭해서 오히려 부적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더 5번이요. 어디가 틀렸죠? 똑같은 유형인데 얘가 그 본문에서 케인스 얘기하는 제일 마지막 문단을 와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항진한 결과로 감소해야 하는 징벌이 아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았다. 보입니까? 이런 문장 구조 나오면 잘 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선택지로 만들기 좋다고. 똑같은 거죠. 징벌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징벌 적인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5번. 됐어요? 얘가 평가 원도 결국은 너네가 그냥 후를 보고 지나갈 만한 걸 선택지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그리고 나면 보다 기술 지문으로 넘어가실 건데 마찬가지 문제부터 한번 훑어주시면 13번 내용 일치 그럼 맞고 틀린지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4번 A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15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거 그럼 기억 있는 그 부분 맥락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 텐턴 마스터 실린더의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17번 업이니까 바로 가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 오케이. 사용되다 이 뜻으로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부문 보실 건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네. 아직 내가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아직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없거든요. 그 꼭 따야 되거든요. 필기 시험이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필기까지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혼자 따는 거라 가지고 따야만 해요. 10월까지가 끝이에요 이제. 그게 지나면 다시 필기를 봐야 돼요. 근데 너네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거잖아요. 그 항상 얘기하죠. 수능 끝나고 그냥 그때 바로 따세요. 시기를 놓치면 따지 못해요. 그리고 필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졌어.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도덕 시험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고르면 됐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횡단보도가 앞에 있을 때 지나가는 차가 해야 될 행동이 뭘까? 1번 지나간다. 2번 멈추다. 그럼 당연히 뭐가 답이야? 멈춘다가 답이야. 보통 그런 수준으로 나왔어. 근데 요새는 되게 어려워졌어요.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뭐라 그러죠? 스쿨존. 거기에서는 몇 킬로로 움직여야 되는가? 그런 수준으로 나와. 그래서 생각보다 30km 맞을걸?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외워야 돼. 그렇게 나와. 그래서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가실 때 따시는 게 낫거든요. 그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알아요? 한문철? 네. 근데 그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벌써 운전을 못 하겠는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버스 타고 다니시잖아요. 버스 아저씨가 이상하다고? 버스 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나? 근데 이제 그 남편 운전할 때 옆에 타니까 그러면 맨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맨날 들어요. 근데 나는 그냥 옆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그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나 봐.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에 화를 내거든요. 아니 왜냐면 봐봐 얘들아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근데 걔가 화를 내면 결국 그 화를 당하는 건 누구야? 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굳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인 건 맞는데 왜 거기다가 화를 내냐
않냐, 그 화를 보는 건 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화를 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딸 수 있을 때 바로 따라 하는 이야기였고요. 자, 보시면 자, 브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한대요? 반복, 정지, 그다음 주차, 상태 유지.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면 운동 에너지는 마찰력을 이용해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된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가주시면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뭘 통해서 증대시켜서 이 힘을 유압을 통해 증대시켜서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제동시키는 거다. 요 이야기죠. 여기서 유압을 활용하는 결국 유압식 이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고요. 근데 이 유압식에 적용되는 원리가 뭐예요? 파스칼의 원리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A 부분에서는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그치, 압력을 가하면 동일 압력이 전 지점에 전달된다. 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유체가 담겨 있습니다. 연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실린더에 단면적이 같은 A와 B가 하나씩 있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같은 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근데 만약에 단면적이 다르면 힘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죠. 그럼 얘들아 조건과 결과를 연결하세요. 단면적이 같으면 힘도 동일해요. 근데 단면적이 다르면 힘이 다르다. 요 이야기인 거지. 자, 그러면서 결국 지금 설명하는 거 보시면 압력은 뭐분의 뭐래? 압력이 뭐분의 뭐? 오케이. 그럼 결국 단위 면적이 커졌어. 그럼 힘도 커져야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그 A 부분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점에 차가 나면 폐손의 단면적 비율에 따라 작은 힘을 가하더라도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단면적 비율을 키우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힘도 커진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그대로 연결해 봅시다. 14번이요. 이의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 가볼게요. 1번부터 피스톤 A, 피스톤 B에 작용한 압력이 같으면 단면적은 다르다. 가능한가요? 압력은 상관이 없어요. 파스칼의 원리 자체가 압력이 동일하게 전달된다라는 이야기였잖아. 그럼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이번에 연결관이 파손됐는데 전달이 될 수 있나요? 없죠? 2번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작용하는 압력이 서로 다른 이유는 애초에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압력은 같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4번에 B가 받는 힘은 실린더 사이를 연결하는 관의 단면적과 피스톤 B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커진다. 작을수록 작아진다. 그죠? 커질수록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답 5번을 갈 겁니다. 자, 단면적 B가 1대 10이야. 그럼 힘도 똑같이 1대 10으로 가야지. 그러니 10배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A 부분 확인했고요. 다시 돌아오시면 그 다음 갑니다. 자, 보시면 유압식은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 제동력을 모든 바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힘이 작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페달을 밟게 되면 실린더의 필손을 거쳐서 밀폐된 오일에 즉시 전달되고요. 그걸 통해서 압력이 형성, 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과정 한번 설명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브레이크를 구성하는 장치로 넘어갈 건데 누가 있대요? 페달이요. 두 번째. 그 이거 좀 약간 간략하게 쓰고 싶은데 영상을 찍어서 간략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요? 그 알죠? 원래는 이렇게 마실 이렇게만 쓰거든요.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가 있고요. 세 번째 누가 있어요? 힐 실린더가 있어요. 됐나요?
했는데 여기서 다시 마스터 실린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장치죠. 얘가 다시는 아닌데요. 어떻게? 누가 있어요? 피스톤이 있어요. 또 피스톤 컵이 있어요. 되나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필러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관 스프링이 있어요. 이렇게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때 마스터 실린더는 각각의 피스톤을 가진 두 개의 마스터 실린더를 직렬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하나에서 제동 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널리 사용된다. 이 널리 사용된다. 그럼 우선 중요한 건 생각해 보시면 얘는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하나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하게끔 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시면 그림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설명할 겁니다. 이 그림 나오면 얘들아 뭐 하는데 써먹으시라고? 그지? 문제 푸는데 이해하는 데 써먹어주세요. 자, 그림과 같이 제동력이 전달되는 순서에 따라서 피스톤을 미는 역할을 하는 푸시로드에 가까운 쪽 피스톤이 일치하죠. 근데 얘가 피스톤 컵은 반대로 갑니다. 가까운 게 2차네. 여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헷갈리기 쉽잖아. 그럼 문제에서 내기 좋겠죠. 그러니 반대분하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보이지는 않지만 1차 컵 뒤에 필러 디스크가 붙어 있고요. 각 1차 컵들은 고상공을 막지 않아야 된대. 그러니까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어요. 근데 작동 전이니까 막지 않아야 된대. 근데 이 우추는 가능하잖아. 고상공을 막으면 얘들아 뭐가 되겠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겠어요? 응, 그 맥락일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피스톤과 연결된 두 개의 압력실, 구상공을 통해 오일 탱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압력실과 연결된 제동 회로에도 오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음 문단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잡아볼게요. 자, 우선 페달을 밟았어. 그러면 푸시로드가 밀릴 거죠. 누구를 밀어요? 1차 피스톤. 그럼 동일한 압력이 어디에도 전달된대? 2차 피스톤. 됐나요? 그리고 나면 누가 고상공을 이제 막을 거야? 1차 컵이 고상공을 막을 거예요. 됐나요? 응. 자,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붙어 있는 필러 디스크가 어떤 역할을 한대요? 보충을 막는 거예요. 방지하는 될까요? 그리고 나면 하나 더 갑니다. 2차 컵은 어떤 역할? 유압 누설을 방지. 됐나요? 응. 그래서 푸시로드가 밀렸을 때 결국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봐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밀폐를 통해 유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아까 예측했던 거 맞죠? 결국 고상공을 막아야지 뭐가 된다. 제동이 일어난다. 됐나요? 자, 그럼 그대로 연결해 보실까요? 15번. 2번이요. 결국은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전에는 고상공을 막으면 안 돼요. 고상공을 막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할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돌아오셔서 이후 페달에서 발을 떼면 스프링은 피스톤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킬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대? 휘어짐이 발생한대. 그죠? 자, 그렇게 압력실 쪽으로 오일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네, 설명이었고요. 마지막 휠 실린더 갑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한대요? 얘가 유압을 통해서 실제 작동을 수행한대요. 여기에 있는 얘네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작동을 수행하는 건 얘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13번 틀린 거. 4번? 네. 마스터 실린더가 자동차의 실제 제동작용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금방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휠 실린더가 합니다. 그리고 나면 16번.
요것도 똑같은 거 얘들아. 결국은 너네가 쉽게 놓치고 넘어갈 만한 걸 선택지로 낼 거야. 1번이죠? 응. 푸시로드 쪽에 가까이 있는 컵은 뭐라 그랬어? 피스톤과 반대로? 그치. 그러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1차 컵이 부살공을 맞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푸시로드 쪽에 있다가 틀렸다. 이렇게까지요. 끝이네요. 그죠? 그러면 해야죠. 실업이랑 관련해서 전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별로 같고요. 10분 바로 푸세요.
알았어요? 됐어? 아니요? 됐어요. 됐어? 풀만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우선은 마찬가지 나눠서 갈 건데요. 지금 1번, 2번, 5번 가 가지고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가 가지고 확인 가능하고 3번 마찬가지 2번, 3번, 5번 가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실 건데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는 건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안 했다? 네. 안 했다. 기술 진보가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요 이야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게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기술 진보가 어떤 힘을 가졌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 그치? 기술 진보가 기업으로 잡혀있는 보완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그 보완적인 힘이 뭔지를 설명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방식?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설명하는 걸 보시면 택시기사가 GPS를 이용합니다. 회계사가 소프트웨어를 써서 이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사례가 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향상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 하나죠. 그지? 낮아져요. 그럼 수요가 그지? 높아져요. 그럼 노동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요로 가는 거죠. 심지어 생산성 향상으로 노동자들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아요? 시간은 줄어들고 소득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실제로 투입된 노동 시간에 대비해 얼마만한 가치지와 서비스를 생산했는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동 시간은 어떻게 되더라? 감소하더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략하게만 적고 갈게요.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그럼 다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 노동자를 보완하는 힘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문단 생산성 향상이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거라면 간접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늡니다. 그러니 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거야. 종종 파이의 크기에 비유할 건데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뭐가 늘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성장해서 소득이 늘면 수요가 늘잖아. 그럼 위랑 똑같은 거 아닙니다. 파이가 커졌으니까 그 파이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더라. 요 이야기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 기술 진보로 경제 전반이 성장하는 현상이 모든 시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모두 있다. 예외는 있다 하는 이야기지 않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전반이 성장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아니라 전염, 기금 등의 상황이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무슨 방법? 오케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직업이 기술 진보로 인해 생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아까 봤던 거 확인하러 갑니다. 1번 와보시면 1번 발간이 네. 네, 유형적으로 제시했고 그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그 다음 2번은요.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 원인이 뭔데요? 얘네죠. 네. 보완했으니까. 그지? 그래서 2번 가능해요. 그 다음 5번은요. 가능해요. 일단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했다까지는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면 2번으로 넘어오실 건데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거. 4번. 네, 4번. 간단하게 가시면 되죠. 시간은 감소로 가야 돼요. 그 다음 3번으로 오셔서 보기 내용과 관련해 가부터 확인하실 건데 2번. 가를 참고할 때 기계
줄었을 거야. 가능하니? 네. 네,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으니까 대량 실업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가능하죠. 그 다음 3번에 기술 진보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았어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5번에 가를 참고할 때 이가 섬유산업 노동자가 아니면서 소비자라면 더 낮은 가격에 제공되는 것을 지지했겠다. 소비자니까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그리고 나면 나로 연결을 하실 건데 자, 여기서는 결국은 기술 진보가 보완했다. 긍정적인 입장이었지. 근데 나 시작이 어떻게 가요? 위협이 되고 있다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기술 진보 일자리 위협 부정으로 보는 견해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지금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기술 진보, 즉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들을 위협하더라. 신체, 그다음 인지, 그다음 정서, 다 위협하더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가끔 가다 보면 챗 GPT가 무서울 때가 있지 않니? 네.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멍청해요. 그것도 맞아. 네. 좀 멍청하기도 한데 가끔 가다 보면 얘 좀 되게 대단하다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야? 과제할 때 많이 써먹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달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걔가 설명 더 잘해줘요, 얘들아. 그렇지 않니? 아니야? 아무튼 자,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단으로 가시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실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근데 완전히 똑같다, 좀 다르다. 다르다. 그지? 좀 다르다. 자, 실업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 마찰적 기술 실업인데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어? 이직. 그지? 이직, 단기간이라고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도 방해 요인들에 의해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와 있는 마찰적 실업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일자리는 있지만 방해 요인으로 이직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구조적 실업은 뭐래요? 일자리 자체가 적은 거.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까지 봐주셨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1번 다시 옵니다. 3번, 4번 확인하시면 되죠? 3번 가능합니까? 네. 4번은요? 안 돼요. 안 돼요. 확률적으로 비교 없었죠? 4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3번. 1번부터 봅니다. 섬유제조 분야 일자리가 늘었대. 근데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었어. 그럼 구조적 기술 실업이야. 아니죠? 응. 일자리가 늘었는데 결국은 그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구조적이 아니고 뭘로 가야 돼? 맞아. 그지? 마찰로 가야 되는 거지? 다음 4번 한번 가보실까요? 가에서 제시된 고안적인 힘으로 비추었을 때 니은 마찰적 기술 실업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 4번이요. 이 가가 왜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지 않나요? 네. 그냥 니은에서 얘기하는 그 개념만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일자리는 있는데 방해 요인 때문에 이치가 안 되는 상황이 마찰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는 다음 주